2019년 4월 24일 날씨 초여름. 자전거로 나댕기는 두 번째 이야기. 중구. 월미도에 이어 오늘도 중구의 명소들을 탐방하기로 한다. 어쩌다 보니 계속 중구로 나댕기고 있는데 중구청의 사주를 받은 건 결코 아니다. 중구가 시키더라. 어떤 도시이건 원도심을 빼놓고 그 도시를 이야기할 순 없다. 중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며 사실상 인천이 시작된 곳이다. 집에서 중구의 명소들이 모여있는 동네까지는 고작 7km. 그렇지만 가까이 살면 오히려 일부러는 더 안 가게 되는 법이고 가더라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행하는 기분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일단은 꼭 봐야만 하는 영화가 있어서 한 편을 보고 시작하자. 애관극장. 아침 10시에 시작한 영화는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제목에 무척이나 충실한 영화였다. 애관극장의 조조 할인 가격은 무려 4,000원이다. 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500원이 더 붙긴 했지만 그래봐야 고작 4달러! 인천에는 한국 최초의 어쩌고인 것들이 제법 있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애관극장은 100년이 넘은 한국 최초의 극장이라고 한다. 비록 멀티플렉스가 되어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지만 부담없이 가볍게 영화 한 편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극장이었다. 땡큐! 애관극장을 뒤로 두고 왼쪽 길로 이동하면 답동성당으로 갈 수 있다. 표지판을 따라가니 성당 후문으로 이어졌다. 답동성당. 답동성당은 1897년에 지어진 인천 최초의 성당이다. 서울의 약현성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한다. 성당의 내부는 무척 고요했다. 나에게는 종교가 없다. 딱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관심이 적을 뿐이다. 나는 신보다는 인간에게 관심이 더 많다. 만약 내가 신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럼 왠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같다. 그럼 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해야 하려나? 후문으로 들어왔으니 정문으로 나가기로 한다. 어마어마한 경사의 내리막이다. 후문으로 들어오길 참 잘했다. 경사를 다 내려오니 바로 건너편에 신포시장이 보인다. 신포시장. 신포시장은 사실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시장이다. 뭐 닭강정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다. 현지인 입장에서 대기줄이 없다면 홀에서 바로 먹는 건 맛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긴 갓 만들어진 어떠한 닭요리라도 맛이 없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한 번 정도는 줄 서서라도 먹어볼 만은 하다. 시장에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을 샐러드빵과 찹쌀 도너츠를 하나씩 샀다. 어느새 2시가 다 되어 간다. 시장을 관통하여 점심을 먹기 위해 온센으로 향했다. 온센. 온센은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극찬한 텐동으로 유명한 가게이다. 나는 사실 텐동을 먹어본 적은 없다. 밥에 뭔가를 넣고 비벼 먹는 거 자체를 돈 주고는 잘 안 사 먹는 편인데 하도 평이 좋아서 맛이 궁금했다. 가게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다찌에 앉으면 커다란 튀김가마에서 재료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간이 잘 되어 있었다. 소스도 짜거나 달지 않고 적당했다. 쌀은 윤기가 있고 밥알이 잘 살아서 씹는 맛도 괜찮았다. 느끼하다는 평이 종종 있었는데 나는 맥주랑 먹어서 그런지 딱 좋았다. 그리고 장국이 맛있었다. 이곳의 장국은 특이하게도 처음에 살짝 시큼한 맛이 나서 튀김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뒤에는 감칠맛이 확 돌아 입에 착 붙었다. 보통은 처음에 깔리는 밑반찬의 담음새와 간을 보면 그 집의 음식을 짐작할 수 있기에 난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적다고 느낄 만한 양이었는데 요새 식사량을 줄여가고 있어서인지 알맞게 잘 먹었다. 막 흥분될 만큼의 맛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떻게 튀김이랑 밥이 어울려? 라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잘 어울리더라. 배도 채웠겠다. 다음 코스인 개항 누리길로 향했다. 개항 누리길. 개항장 거리라고 불리는 이 길에서는 일본식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구역에는 박물관이 몇 개 있다. 매번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한다. 오, 마침 문화의 날이라 공짜다.
나는 인천계항박물관과 대불호텔 전시관을 관람했다. 인천계항박물관은 옛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의 건물이다. 대불호텔 전시관은 대불호텔이 있던 터 위에 새로 복원한 건물이다. 대불호텔은 국내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라고 한다. 사실 나는 지나간 과거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주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흥미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 중구만 해도 그렇고 흔히 유명한 관광지들 대부분이 과거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흥미롭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과거를 알아갈수록 현재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현재를 이해할수록 미래를 보는 눈도 커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차이나타운. 계양누리길 맞은편은 그 유명한 차이나타운이다. 둘 사이에는 청일 조개지 쉼터라는 긴 계단이 있고 그 끝에는 공자상이 있다. 그 계단을 중심으로 일본인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땅을 나눠 자신들의 조개지를 만든 것이 현재의 차이나타운과 계양누리길이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나름 국내에선 최대 규모이다. 전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존재한다. 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 식품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보통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에이시안 마트를 찾아가면 어렵지 않게 라면이나 김치와 같은 한국 식품을 구할 수가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땐 공갈빵을 참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엔 탕후루가 대세다. 자유공원. 힘겹게 페달을 밟고 언덕을 올라 자유공원에 도착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고 한다. 응봉산 전체에 조성된 자유공원의 이름은 처음에는 각국공원이었다. 그러다 일본인들에 의해 서공원으로 불리다가 해방 이후 만국공원이라고도 불렸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의 자유공원이 되었다. 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응봉산 정상에는 과거 존스턴이라는 돈이 엄청 많은 영국 상인의 별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제물포항에 들어오는 배들은 존스턴 별장을 보고 아 제대로 왔구만 라고 할 정도로 인천의 랜드마크였다고 한다. 공원을 슬쩍 돌아보고 커다란 세장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조조 영화를 보느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더니 잠이 솔솔 왔다. 에라이 한숨 때리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배가 살짝 출출하다. 아까 시장에서 사온 빵을 꺼내 먹었다. 놀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내 팔자긴 하다만 참말로 팔자가 좋구먼. 다시 공원을 내려와 동화마을로 향했다. 송월동 동화마을. 송월동도 중구의 다른 마을들처럼 개항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며 큰 부촌을 형성했다가 점점 쇠퇴한 마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원도심 재생사업은 벽에다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이다. 그래도 여기는 주변 관광지가 풍부하다 보니 방문객이 꽤 찾는 편이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 그래도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엔 이런 데가 딱이다. 연인들에겐 말이다. 설마. 언덕도 심하고 남자 혼자 다녀봐야 아이고 의미 없다 소리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빠르게 패스하였다. 어느덧 해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침부터 돌아다녔더니 좀 피곤하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 다음엔 또 어딜 나댕겨 볼까? 끝!
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응봉산. 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현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응봉산.